주장할 수 있는 손해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골프장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좀 받는지 부분하고,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골프장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보시면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공에 맞는 사고, 어떤 플레이어가 공을 쳤는데 동반자 플레이어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홀에서 공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공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죠. 골프공에 맞는 사고, 그 다음에 카트 사고, 공을 치고 타고 이동하고 또 내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트 사고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 해저드에서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벙커에서 클럽을 가지고 쳤는데 모래가 너무 딱딱하고 지형이 어떤 관리가 좀 안 돼서 손목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타 등의 여러 가지 사고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유형들이 골프장 측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 책임 보험에서 이런 경우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골프장에서 내장객을 받아서 골프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겠죠. 골프장 내에 다리도 있을 거고, 계단 많겠죠. 펜스도 있고, 카트도 보험사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그 다음에 카트 도로,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배상 책임에 따른 법적 근거로 나 이렇게 다쳤으니까 물어줘, 이런 부분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 표시 미비, 위험한 지역. 대부분 골프를 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경기보조원, 즉 캐디들이 그쪽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쪽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해저드나 미끄러운 경사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을 같은 날씨나 이럴 때 뱀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많이 주지만, 실제 그런 데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항시적으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경고 표시가 미비했다는 이유의 과실의 근거를 들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잔디 및 코스 관리 부실로 인해서 다친 경우, 넘어지거나 휘둘렀을 때 발의 접지력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디에 이렇게 발목이 접질리거나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상 악화, 비가 엄청 많이 왔고 번개까지 치는데 그냥 강행한 거예요.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날씨가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에 대한 부분이 미리 판단을 해서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더 두고 보다, 아니면 경기를 강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런 부분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번개를 맞아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부분들이 이슈돼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런 사고들인 거죠. 사고나 질병으로 이런 발생을 했는데 안전장비를 잘 갖추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응급조치가 미비한 경우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서 배상 책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트관리 소홀, 경기보조원 과실도 골프장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보조원 과실은 여러 가지 많겠죠. 캐디가 부주의한 행동을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적절한 안내 미비, 원래 공을 치면 안 되는데 앞에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디가 앞에 플레이어를 못 보고 치셔도 됩니다 해서 공을 쳤는데 그 공이 앞팀이 공을 맞는 경우에는 캐디 잘못이죠. 경기보조원 잘못으로 인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골프 카트 운전, 저희 나라에서는 캐디 말고는 플레이어가 카트 운전하는 경우 드물죠. 노캐디 말고 캐디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약간 확 내리막길이나 커브길 이런 부분에서 운전이 좀 미비하면 플레이어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피해에 따른 부분들을 보험사로부터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배상 책임 보험이 있냐?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가입되어 있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영업이죠. 골프장 영업을 하니까 영업과 관련돼서 내장객, 손님이 다친 경우에는 이 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이거는 골프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체육시설이니까 골프장도요. 그래서 시설 하자로 인해서 다친 거다 그러면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유무 확인하셔갖고 이쪽으로 보상 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캐디 배상 책임 보험, 캐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요새 캐디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배상 책임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내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에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전문가 선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말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이라고 얘기하는 후유증이 남지 않은 상태, 비수술적 치료로 인해서 물리치료라든가 어느 기관에 약물 치료로 인해서 다 후유증이 없고 다 쾌유가 되는 상태, 이 부분을 제가 경미한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수술적 치료를 했고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안 돼서 수술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는 이 전문가 선임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손해들은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 후유장애, 일실손해, 위자료 등등이 있거든요. 다 통틀어서 법률상 손해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후유장애가 남으면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하게 되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문가를 필요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내가 골프장에서 다친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친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면 금액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 법적 책임 근거. 아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도 손님이 과실이 50%, 40%, 30%, 20%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를 주장해야 되는데 과실이 더 있다라고 보험사가 주장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유형과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 선임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골프장 사고의 경우에도 개별마다 좀 비슷한 유형이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으면 어떤 과정과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TV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길 보험 영상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더 나은 정보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